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은 26일, 후보 수락연설은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의 탄생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필라델피아 웰스파고 센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틀째인 내일은 대의원 공개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후 클린턴 전 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사흘째인 26일에는 부통령 후보 팀 케인의 후보 수락 연설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 전략과 집권 후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찬조 연사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빌리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등이 나서게 됩니다. 또 드리머로 멕시코계 이민자와 경찰의 총격으로 아들을 잃은 흑인 어머니들도 연단에 오르게 됩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당 전국위원회 지도부의 경선 편파 관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와서문 슐츠 의장이 사퇴키로 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샌더스의 찬조 연설에 따라 화합 혹은 갈등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입장과 최저임금 인상, 오바마 케어 예산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새벽 플로리다주에서 또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2명 이상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구금 중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 위치한 클럽 블루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는 10대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상자 가운데 13세가량의 청소년들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은 클럽 바깥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이 발생하면서 클럽 안의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이 주차장에서 20여 곳에 총탄 흔적의 표시를 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짐 물리건 포트 마이어스 경찰서장은 이날 새벽 5시 30분 용의자 3명을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불과 한 달여 전에도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창궐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모가 뉴욕시에서 소두증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뉴욕시 소두증 영아 출생 첫 번째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아이가 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부모의 신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등의 상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이의 엄마가 임신 기간 중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50개국 중 한 곳을 여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리베세 보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 첫 소두증 영아 출생은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임신 기간 중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보건국과 관련 병원 측은 이번 소두증 아이의 건강과 발육 상태 등을 관찰하고 아이의 가족에게도 아이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임신 상태인 뉴욕 시민 가운데 최근 지카 바이러스 창궐 지역을 여행한 후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사례는 지난주까지 2천여 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지난 15일까지 4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민자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은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지난 5개월 8만 8천여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랑킴 의원 캠페인 본부는 22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 모금액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선 도전에 나선 랑킴 의원은 지난 2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88,150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52,585달러를 지출해 현재 총 156,445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간 개인 후원자 65명이 46,250달러를 후원했고 22개 사업체에서 28,700달러 등을 후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올해 선거에서 9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 모두 경쟁자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일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시내 5천여 가구,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는 4만여 가구가 직간접적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즘 한낮 최고 기온이 95도를 넘나들면서 지난 주말 동안 뉴욕, 뉴저지 일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23일 밤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서는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어져 1,100여 가구가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콘 에디슨 측이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했지만 24일 오후 2시 900여 가구의 전기가 정상 공급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무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도 23일 밤 2시간 동안 트래비스 지역 등 4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전압을 낮추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만 7천여 가구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까지 뉴욕시 일원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저녁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보하고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주 내 모든 네일 살롱들은 오는 10월부터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네일 살롱은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오는 2021년까지 설치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2일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올 10월 3일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살롱들은 반드시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네일살롱들에게는 오는 2021년 10월 3일까지 5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업주들은 우선 모든 작업 테이블마다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먼지들을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배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배기관은 반드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작업 테이블로부터 가로 세로 12인치 이내에 설치돼야 합니다. 또 네일살롱 전체 매장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바깥 공기를 업소 내부로 주입하는 환풍 시설도 설치돼야 합니다. 단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때는 길거리 행인이나 주변 업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먼지를 모으는 장치인 집진기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뉴욕주 산하 라이센스국은 네일살롱 업주들을 상대로 새로운 환기시설 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진입하는 경찰차, 소방차 등에는 무조건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이른바 무브 오버법인데요. 내년부터는 무브 오버법이 소방대원과 구급대원 차량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긴급 출동 중인 차량의 진로 방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무브 오버법을 확대하는 상하원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는 긴급 출동 중인 자원봉사 소방대원과 구급대원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소방관과 구급대원은 주 또는 시 소방국이 공식 인가한 민간 화재 진압 및 구급대원으로서 개인 차량이지만 소방국이 발급한
진입한 응급 차량 등록증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화재 또는 구조, 구급 출동 요청을 받고 도로에 진입할 때 자원봉사 소방관은 청색, 자원봉사 구급대원은 녹색 비상등을 켜고 출동합니다. 적색과 백색 또는 황색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경찰차와 소방국, 긴급 차량 등과는 구분됩니다. 그동안 무브 오버법에는 자원봉사 구급대원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고 경찰차와 소방 차량 등만 포함됐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자원봉사 구급대원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기존 경찰차와 소방차에 부과됐던 벌금과 같은 $275가 부과됩니다. 상원과 하원이 의견을 같이 하는 휘발유세 인상안이 추진되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휘발유세 23센트를 올리고 상속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과 빈센트 프리토 하원 의장이 휘발유세를 23센트 올리고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새로운 교통기금 마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휘발유세 인상안은 교통기금 마련 방안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추진돼 왔지만 크리스티 주지사와 뜻을 일치시키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휘발유세 인상안에는 주 하원 의장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지사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여전히 주 의회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받지 못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니 상원 의장은 가능하면 주지사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만약 무산될 경우 상원에서는 민주와 공화 양당의 충분한 지지가 있는 만큼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인상안에는 근로자 가정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은퇴자의 소득세를 줄이자는 등의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포켓몬고 게임을 활용해 캠퍼스를 소개하고 신입생을 유치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다치거나 범죄에 타깃이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대학생 연령대로부터 가장 폭발적인 열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플로리다대 등 상당수 대학들은 포켓몬고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학교 캠퍼스 소개와 신규 입학생 유치의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 밤늦게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시 30분쯤 메릴랜드대 칼리지 파크 캠퍼스의 기숙사 인근에서는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3명이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주 텍사스 A&M 대학에서는 한 남성이 게임을 하다가 탈수 증세 및 발작까지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캠퍼스 내 포켓몬고 게임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밤늦게나 새벽까지 게임을 하면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에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남가주 일대 불볕더위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일 밤 자정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내일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평균 90도대 중반을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며 특히 벨리나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최대 108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팜 데저트 등 LA 인근 일부 사막 지역은 오늘 한때 기온이 117도까지 올라가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내일 남가주 일대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 역시 위험 수준인 1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피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무더위는 내일 절정에 다다른 뒤 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LA시에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범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PD는 올해 2분기 시 전체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6.3% 늘었으며 그중 폭력 범죄는 17%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2명, 총격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58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율이 높은 사우스 LA 지역에 경찰 인력을 늘리고 커맨드 센터를 증설하는 등 범죄율 감소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마음은 해변이나 수영장으로 달려가고 있죠. 해변가 여성들의 비키니 차림.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키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름 바닷가의 필수품 비키니. 지금은 전혀 새로울 것도 낯설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70년 전 첫 손에 보인 비키니 수영복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The arrival of the bikini was a major event because it showed for the first time what had been banned from sight before, a woman's belly button. 비키니는 1946년 프랑스의 디자이너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름은 미군이 핵실험을 한 남태평양의 섬에서 따왔습니다. A few days before his bikini presentation, the Americans were running their first nuclear tests in the Bikini Atoll, which is a tiny atoll, and he thought he would invent something as hot and tight as the Bikini Atoll. 원피스 수영복밖에 없던 시대에 비키니의 등장은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처음 비키니를 입은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문 모델조차 비키니를 입기 거부해 캐바레 댄서가 대신 입고 무대에 설 정도였습니다. 충격과 외설의 상징에서 대중 패션으로 거듭난 비키니. 올해 비키니 탄생 7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는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비키니가 겪어온 굴곡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Le bikini, c'était vraiment un symbole de liberté parce qu'on rompait les codes vestimentaires et une certaine morale avec nos parents. 하지만 요즘은 비키니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디어와 광고의 영향으로 여성 누구에게나 비키니 몸매가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내세워 해변에 갈 몸매는 준비됐나요? 라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Society is taking a turn. Women are trying to embrace who they are, the way they are. 지난 70년의 과거만큼이나 비키니의 미래는 여성들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을 계속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신병을 비관한 80대 한인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5분쯤 라스베가스 지역 사우스 메릴랜드 파크웨이에 위치한 한 재활센터에서 총소리가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79세 존 김 씨와 83세 도나 김 씨가 각각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국은 남편이 먼저 아내를 총으로 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반 총격 자살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대낮에 총을 쏘다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2시 11분쯤 클링턴 스트리트 인근 거주 지역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한인 24세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상히 여겨 수색한 결과 차 안에서 38구경 타우루스 권총 한 정과 실탄을 발견했습니다. 총기는 등록되지 않았고 총기 소지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미주리주 킹스 뷰티 서플라이에서 13세 흑인 소녀에게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60대 한인 노부부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금은 이틀 만에 110명이 참여하면서 4,400여 달러 가까이 모였습니다. 총상을 입은 부부는 세인트루이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온라인 모금 운동은 같은 교회에 출석 중인 임주 씨가 개설했습니다.
H마트가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노인 총 700명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H마트가 주최하고 한국의 닭 전문기업 하림이 즉석 삼계탕을 협찬하며 뉴욕 지역은 27일 낮 12시부터 KCS 경로회관에서 400인분의 삼계탕을, 뉴저지주에서는 2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펠팍 시니어 액티비티 센터에서 총 300인분의 하림 삼계탕을 제공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뉴욕, 뉴저지 인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겠고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역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